안녕하세요. 작은 꿈TV 꿈꾸는 자 꿈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은 알렸는데 동영상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편집은 못하니까 그냥 쭉 갈 거라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POP, 예쁜 글씨 쓰기를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인쇄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이런 광고 문구 이런 거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거기에서 정말 작은 평수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광고 문구를 써서 주위 상점들에게 판매하는 분을 봤었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그때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관계로 포기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집 근처에 지금은 배움터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회복지회관에서 예쁜 손글씨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배웠었습니다. 하다가 말았어요. 글씨 쓰는 게 생각보다 예쁘게 쓰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리는 단계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 당시에 다니다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글씨 쓰는 거는 좋아하고 물감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다시 도전도 해보고 혼자 연습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짠! 이거는 팔레트죠. 제가 당근에서 어느 주부분께 사왔어요. 아마 아이가 쓰던 거를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싼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축 도장 기능사를 자격증을 응시를 했었는데 그때 조색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 열심히 색을 내려고 조색 공부를 할 때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그냥 씻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 글씨 연습을 할 겁니다. 그냥 하기에는 좀 심심하니까 제가 배경음악을 틀어놨어요.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멜론이나 그런 거 구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신 음악은 들을 수 없고요. 제가 이것도 당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스트레이키즈 붐붐 칙칙붐이란 앨범인데요. 저는 아이돌 음악도 좋아하긴 하는데 JYP 아이돌은 특히 많이 좋아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50대인 제가 들어도 좋고 신나고 할 정도로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을 틀어놓고 글씨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제가 연습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매직으로 연습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이면지를 주로 이용하고요. 오늘은 매직이 더 쉽기는 한데 글씨 물감 써야 될 것도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시작할까요? 붓도 역시 당근에서 구입했어요. 저는 당근을 사랑까지는 아니고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펭수, 저는 펭수를 좋아해서 펭수를 늘 곁에 두고 있어요. 자, 글씨, 이 예쁜 손글씨는 저는 글씨를 못 쓰거든요. 근데 거의 그리는 단계여서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도 연습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면 안 되겠죠? 제가 잘 못하거든요. 도전 중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써볼게요. 사실 예쁜 손글씨는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런 거를 잘 할 수 없어서 그냥 저는 쫙쫙 제가 그립니다.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쁘게 되겠죠, 뭐. 이거는 언제 썼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썼는데 사랑은 부메랑? 이런 뭐 드라마가 있었나? 제가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미적 감각도 없고 해서 늘 이런 물감? 이런 거 갖고 노는 거에 뭐랄까 결핍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또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했다가 또 도전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 종이에 있는 거 써보는 겁니다. 이게 왜 손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초보니까 별로 안 예쁜데 레는 어떻게 써야 예쁠까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 글씨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못하니까.
리을이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는. 뭐 다른 것도 어렵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스포이드도 당근에서 샀는데요. 이게 또 유용하게 쓰입니다. 똑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물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아무 말이나 짓거리겠지만 할 말이 없을 때는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좀 길게 뽑아볼까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엉망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배운 건 사실 생각은 안 나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써본 거니까요. 이렇게 물감을 개고 붓에 묻혀서 뭔가 그리거나 쓰거나 색칠을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좀 멍하거든요. 펭수 좋아. 똥똥. 저는 사실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울할 일이 없는데 저는 우울하거든요. 계기가 이게 터진 계기가 있기는 했는데요. 제가 원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뭐랄까 가족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다들 많이 힘드셨죠? 저 역시 코로나 2번이나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저는 집에 고위험군 환자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거의 끊었거든요. 없는 친구들도, 몇 안 되는 친구들도 연락 다 끊고 모든 사회생활 끊고 거의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쌓였었던 것 같아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전에는 수업 이렇게 동네 뭐 복지센터나 아니면 무료 강의하는 데 가서 수업 듣고 인문학 강의 뭐 아니면은 이런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이런 수업 찾아가서 듣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걸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안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 보통 무섭잖아요. 저도 좀 많이 무서워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가 않고 편해지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가족한테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갔다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약 먹기 싫다고. 그리고 그런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혼자 뭐라 그럴까, 잘 보내고 아무튼 빠져나왔었거든요. 그런 나쁜 생각, 뭐 힘들었던 것도 잘 빠져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아무튼 선생님 그 검사 결과를 한 그 정신과 처음 갔을 때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해요. 뭐 체크하는 것도 있고 글씨 쓰는 것도 있고 하는데 뭐 결과가 만성 우울증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선생님이 약을 먹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비상약, 제가 약 먹기를 너무 싫어해서 비상약을 몇 개 주셨었어요. 제가 또 그 몸에 반응도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잖아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돼서 너무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먹으라고 비상약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됐나? 2년 정도 됐나? 근데 지금은 약을 다시 줄이려고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것도, 사실 지금 약을 좀 줄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멍한 상태가, 멍한 상태가 되게 많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무기력하고. 이게 또 저를 힘들게 했죠, 무기력.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글씨를 쓰면 아무 생각 없어진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게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안 좋아했어요.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있었고, 뭐 손으로 만지는 만드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시간 되면 막 조퇴도 하고 양호실에 가 있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손으로 만지고 싶고 만들고 싶고, 손으로 하는 거는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예쁜 손글씨 POP도 배웠고, 그 코로나 시기에는 동네 배움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뭐 사인펜으로, 수성 사인펜으로 수채화 그리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색연필화도 잠깐 배웠었고, 뭐 다 해도 3개월, 길어도 3개월 뭐 그 정도씩 조금씩 찔끔찔끔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는 뭐 잘 가는데, 사람이 많은 곳은, 그러니까 같이 교류해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배움터들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다 바뀐 후에는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기초예요. 찔끔찔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동네 배움터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마다. 젠탱글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저 이거 참 좋아했었는데, 젠탱글. 이거는 정사각형 이런 종이에 뭐 이렇게 뭐 요런 그림을 계속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그리는 거였어요. 이것도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도 하기 좋은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또 유튜브 채널에서 젠탱글 치면
그 젠탱글 협회에서 올라오는 수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많이 연습도 했어요.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거 계속 해보려고 또 당근에서 펜을 많이 샀답니다. 자, 동네 배운터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젠탱글.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젠탱글. 재밌습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저의 하루를 기록하려는 마음, 하루에 뭔가 하나를 했다, 이런 걸 기록하고 싶어서예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 뭔가 그런 허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책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기역 니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여기 이 책을 보면 평복쓰기 해서 이 납작 붓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직선, 여기 되게 고르죠.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고 잘 안 되니까 지겹고, 그래서 이걸 자꾸 띄워놓게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셨을 때 붓을 처음에 펼칠 만큼 펼친 다음에 쫙 한 번에 쫙 긋고 마무리도 똑같이 딱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항상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거 동그랗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각이 졌으면 여기도 뒤에도 똑같이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좀 잘 됐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붓을 펼치는 것도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붓을 다 펼친다고 펼쳤는데, 이게 또 뒤에 가면 더 펼쳐진단 말이죠. 여기 또 둥그러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글씨를 쓸 때 한 번에 이렇게 가야 나중에
건드리지 않는다고. 뭐 지금은 다 인쇄를 해서 이런 손으로 쓰는 뭐 메뉴나 아니면은 뭐 광고, 전단지나 이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분식점 이런 데서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이게 뭐 이거는 A4보다는 좀 작지만 A4 용지 만한 걸 쓸 때도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그만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또 이거 잘 된 거 아닌가? 책을 보고 지금 연습 중입니다. 저는 그때 이거 한창 배웠을 때 남편 생일에 이걸로 써서 축하문구를 써줬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썼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조금 각도가 있어야 예쁘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각이 지게 해야 되니까 또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 하지만 저는 그게 안 된다. 여기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선생님들이나 책을 보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저만의 이쁜 글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맘에만 들면 되니까. 그래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좀 연습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평수가 전 사실 손톱도 안 이뻐서 지금 손톱을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매니큐어도 한번 칠해볼 거예요. 손톱을 하도 물어뜯어가지고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아직도 불안하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니큐어를 칠하면 덜 물어뜯으니까
매니큐어를 칠해볼 거예요. 칠하자. 동해물과 이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글씨 연습할 때. 뭔가를 써야 되는데 뭘 쓸지 기억이 안 날 때, 그럴 땐 애국가가 최고죠. 지금 쓰는 글씨는 제가 최대한 제가 쓸 수 있는 예쁜 채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많은 글씨체를 쓰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요. 뭐 연습도 안 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이 정도 글씨가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대단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써요. 악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볼펜만 잡으면 이렇게 이걸 지금 제가 그래도 천천히 쓰는 편인데 이게 천천히 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필기 같은 거 하면 저밖에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붓으로 쓰는 글씨를 정말 좋아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쓰다가 말았어요. 점점 막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많게는 글을 써봐야지. 이 아이돌 노래도 여러 번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나고 정말 좋아. 근데 정말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저는 보통 질릴 때까지 음악을 계속 듣는 편인데 이 스트레이키즈 칙칙붐 이 앨범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발라드 가수를 오래 좋아해서 아이돌 음악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성격이 반대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독특한데, 아이돌. 아이돌 음악은 안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경연 프로그램은 좋아해서 많이 챙겨봤어요. 그래서 프로듀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로듀스 101 뭐 이런 시리즈는 다 봤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돌.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녹화가 끊긴 줄도 모르고 계속 갔어요. 제 녹화 및 편집 능력이 없어서 급하게 마칩니다.